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영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국내 극장화 상황이 안 좋은 요즘 개봉하는 영화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줄어든 실정이죠. 그래서 사실상 잘 모르고 지나가는 영화가 태반인데 진짜 골 때리는 컨셉의 공개 예정작들만 골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찾아보면서도 진짜 어이없었던 B급과 병만 영화부터 컨셉 하나에 몰빵한 상상 초월의 작품들까지 진짜 모르고 지나가긴 아까운 신세계였는데요. 이렇게 컨셉이 독특하다 보니 몇 개는 국내에서 개봉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세상에 이런 영화들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뻔한 할리우드 영화들보다 훨씬 꿀잼일 거라 확신합니다. 첫 바다는 컨셉 하나만 보면 병맛 1위인 괴수영화 더 레드입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호주의 한 숲속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캠핑족들이 발견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색에 나섰는데 괴수가 얼굴을 드러내죠. What is that? It's just a... 바로 대형군 지리는 캥거루였습니다. 심지어 살인에 특화된 좀비 캥거루인데 약간 코카인 베어의 스피노프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좀비 캥거루를 사냥하러 나섰는데 수적 열세에도 전혀 당하지 않는 캥제강이었죠. 솔직히 여기서 더 얘기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웃긴 건 진짜 호주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실제로 SNS에서 캥거루들의 폭력성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됐는데 캥거루에 대한 호주 원주민들의 공포심을 영화한 것 같죠. 궁금하실진 모르겠지만 더 레드는 10월 31일 호주에서 개봉 예정인데 넷플릭스에 공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헬보이의 후속작입니다. 그런데 공개되기 전부터 저예산 헬보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아는 헬보이는 길레르모 델토로 감독의 박스오피스 1위 헬보이인데요. CG부터 스토리까지 다 좋았어서 호평을 받았었는데 2019년에 나온 리부트 영화가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헬보이는 론 펄먼의 헬보이가 근본이긴 한데 오히려 헬보이 코믹스 팬들은 이번 영화가 가장 원작에 가깝다고 하죠. 그도 그럴 게 헬보이를 탄생시킨 마이크 미뇰라 작가가 직접 영화 제작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오컬트 테마 장르에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헬보이 크룩드맨은 9월 27일 북미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헬보이 그만둔 론 펄먼이 테마사로 나오는 서큐버스입니다. 예고편 썸네일만 보면 베놈인가 싶었는데 서큐버스는 중세 유럽 신화에 나오는 악마로 남자들의 꿈에 나와 관계를 갖는 여성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섹시한 여자 캐릭터로 게임과 애니에서 많이 재탄생되고 있는데요. 주인공 남자는 아내와 별거 후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데이팅 앱으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시작부터 바로 유혹해버리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바로 홀려버리죠. 그때 펄먼 형의 전화가 옵니다. Chris, did you make an online contact in the last few hours? To see this woman is very, very dangerous. 하지만 눈앞의 유혹을 떨칠 수 없던 남자는 결국 그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말죠. Hey, what is this? I told you not to keep talking with her. 그렇게 가상의 독방에서 서큐버스에게 끊임없이 당하는데 혹시라도 부러워할 게 아닌 게 본체인 악마의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가죠. 여미새의 최후를 보여주려고 만들었지만 여미새를 더 여미새로 만들 것 같은 서큐버스는 9월 24일 북미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큐버스랑 비슷한 잘못된 성욕의 결과를 보여주는 서브서비언스입니다. 그림체가 비슷한 메간 폭스와 미켈레 모로네 주연인데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대신할 가정용 안드로이드를 보고 있었죠. Our brand new series. The most sophisticated AI on the planet. Daddy, can we get her, please? 그런데 그렇게 많은 로봇 중에 하필 아빠의 이상형처럼 생긴 로봇을 고른 딸이었죠. 약간 고마워하는 것. 아무튼 한동안 집안일을 도맡아서 처리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큰 남편을 도와주겠다며 메간 폭스가 폭스짓을 시전하죠. Suffering is not productive, Nick. I can help you. 그리고 이번에도 덥석 물어버립니다. 아니 근데 가정용 로봇이라면서 이런 기능까지 넣은 걸 알면 미국의 아내들이 단체로 고소할 것 같죠. 아무튼 얼마 후 아내가 퇴원해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아내를 질투하는 듯 이상한 말들을 하는 로봇이었습니다. It would be quite easy to lose consciousness and slip under the water. Imagine how upset Nick would be if you die. 그리고 아내가 돌아온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되는데 You do so much for everyone. Let me do this for you.
아마도 아내의 건강 때문에 잠자리가 어렵자 아내의 목소리로 변주해 대신 관계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로봇과의 불륜 이야기에서 스케일이 더 커지는데 아이로봇처럼 의식을 갖기 시작한 로봇들을 경계하기 시작하죠. We let these take over the world, but we didn't stop it. 그리고 이를 알아챈 폭스가 행동에 I 나서고 can't let that happen. 아내를 공격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영화 한 편 다 본 것 같은데 어차피 메간 폭스와 모로네의 19금 씬이 메인인 걸 제작사도 아는 느낌이죠. 뻔하지만 이상하게 궁금한 서브서비언스는 9월 13일 북미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터커 앤 데일 vs 이블입니다. 바로 최근에 개봉한 핸섬 가이즈의 원작인데 국내에 8월 28일 재개봉하게 됐습니다. 선량한 시민인 터커와 데일의 별장에 MZ들이 찾아오는데 둘을 연쇄살인마로 보고 난리치다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내용이죠. 핸섬 가이즈보다 훨씬 고어하고 잔인해서 보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핸섬 가이즈를 보신 분이라면 호평을 받은 원작이었어서 이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일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극악여왕입니다. 이건 또 무슨 괴작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실제 레전드 프로레슬러 덤프 마츠모토의 인생을 다룬 실화 기반 드라마입니다. 덤프 마츠모토는 당시 극악동맹이라는 태그팀의 메인 빌런이었는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악역을 자처한 것이죠. 何がプロレスだよふざけやがってこのクソがお前何回やっても同じだろうが 그 과정에서 안티팬들의 테러를 당하기도 했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 악역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간 스모 선수 이야기를 다룬 또 다른 일본 넷플릭스 오리지널 리키씨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예고편 분위기만 봐도 레트로한 느낌과 일본 영화 특유의 연출이 잘 뽑혀서 대작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극악여왕은 9월 19일 넷플릭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넷플릭스가 비싸서 구독을 안 하고 계시거나 혼자 사는데 프리미엄 17,000원을 결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단돈 6만원대로 1년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오징어 게임 2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미리 구독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머리 마크 월버그로 화제가 되고 있는 플라이트 리스크입니다. 스토리는 비교적 단순한데요. 범죄자 한 명을 인도하고 있는데 파일럿이 알고 보니 범죄자를 암살하려고 위장한 히트맨인 이야기죠. Your neck okay? You got a scratch there. 그리고 이 과정에서 머머리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데 The pilot's a hitman. 이 모습 때문에 진지한 액션 영화가 코미디 같다는 평이 많은 상황입니다. 켈빈 클라인 섹시남의 상징인 마크 월버그가 대머리 빌런으로 변신한 게 미국에선 어그로를 제대로 끈 것 같은데 정우성이 대머리 킬러로 나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죠. 한편 감독은 배우 겸 감독 멜 깁슨입니다. 멜 깁슨은 연출작이 많진 않지만 감독을 맡았다 하면 다 재밌는 걸로 유명한데요. 수작으로 평가받는 전쟁 영화 핵소고지도 멜 깁슨 작품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대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극장보단 넷플릭스에 풀리면 1위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플라이트 리스크는 10월 18일 북미 개봉 예정입니다. Y'all need a pilot? 다음은 또 다른 할리우드 배우가 빌런 연기에 도전하는 작품인데 휴 그랜트의 헤레틱입니다. 이야기는 종교를 전파하러 다니는 몰몬교 여성 2명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And learning about our Savior, Jesus Christ. 그리고 한 오두막집에도 전파하러 방문하는데 인자한 얼굴의 휴 그랜트였죠. Come on in. We can't come inside unless another woman is present. My wife is home. Does that count? Great. You like pie? 그렇게 파이 냄새로 가득한 집에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I will go and check on the pie. 잠시 파이를 가지러 간 사이에 눈에 보인 것은 블루베리 파이 양 양초였습니다. 파이는 물론 파이를 굽는 아내 또한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게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덫에 제대로 걸려버린 두 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지 집주인 아저씨는 물리적인 해를 가하진 않고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Wish to leave, but I want you to choose which door to go through based on your faith. Does this have to do with us leaving? Everything. 진짜 휴그랜트 악역은 신선한데 제대로 캐스팅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미로같이 설계된 집에서 일종의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 신앙심의 본질에 대해 가르칠 확률이 높습니다. It may even make you want to die. 이건 나름 국내에도 개봉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헤레틱, 즉 이교도는 11월 15일 북미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려 봉준호 감독의 고독한 미식가, 아니 봉준호가 감독 제의를 받았던 고독한 미식가 극장판입니다.
고독한 미식가는 시즌 10까지 나온 일본의 대표 시리즈인데 주인공 이노가시라상의 배우 마츠시게 유타카가 봉준호에게 직접 감독 제의를 했다고 알려졌죠. 봉준호가 스케줄상 어렵다고 해서 무산됐는데 봉준호가 아니면 안 됐었는지 마츠시게 유타카가 직접 감독부터 각본까지 맡은 최초의 극장판입니다. 마침 올해 10월 11번째 시즌이 공개될 예정인데 혹시 심야식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퇴근하고 저녁에 한 편씩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또 다른 저세상 컨셉의 더 서브스텐스입니다. 일단 한때 잘나가는 여배우가 50이 되면서 퇴물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한 약물을 투여하기에 이릅니다. One single injection unlocks your DNA. 그리고 단 한 방으로 7일간 젊어지게 되죠. The substance. I'm Sue. 그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완벽에 가까운 안티에이징 효과에 중독돼 버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형이 그렇듯 부작용은 불가피했습니다. 정신적인 착각인지 실제로 몸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등에 이상한 흉터가 보이죠. 마치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가죽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결국 파국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m fine. 이 역할을 60세의 전신 성형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데미 무어가 맡아서 캐스팅이 신의 한 수였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번 칸 영화제에서 13분간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연기가 미쳤다고 해서 데미 무어의 인생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NS 중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이런 비슷한 약물이 실제로 생긴다면 1초 만에 매진된다의 한 표인데요. 더 서브스텐스는 9월 20일 북미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작품은 바로 인도의 블록버스터 칸구바입니다. 예고편 조회수만 3천만을 기록 중인 600억 제작비의 인도 블록버스터인데 진짜 인도 영화에서만 가능한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울버린을 넘어 팔 전체에 상아를 끼고 싸우는가 하면 뱀 화살과 악어 코스프레까지 꿈을 영화로 만든 것 같은 저세상 컨셉의 끝판왕이죠. 인도 영화는 꼭 한 번씩 전세계적으로 대박을 내는데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알랄랄이란 영화도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칸구바는 그 명맥을 이을 것으로 기대되는 영화인데 단체 춤씬은 무조건일 것 같죠. 심지어 인도의 이병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남자 배우인 수리아가 주인공을 맡아서 더 화제인데 예고편은 아직 안 나왔지만 1500년 이후에 현대 시점까지 다루는 타임트래블 컨셉까지 있다고 해서 인도 블록버스터 역사상 가장 기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인도 영화를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수입해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죠. 칸구바는 올해 10월 10일 전세계 동시개봉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나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공개 예정작 업데이트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넷플릭스호의 동료가 되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도 가능하니까 많은 지원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